언어 모델로 하여금 멀티링구얼리티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언어를 다 이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여러 언어를 다룰 수 있다는 말이 사실 구체적으로는 여러 언어로 쓰여진 데이터셋들을 학습에 다 활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멀티링구얼리티를 언어 모델에게 부여를 하는 것이 그럼 마냥 좋은 거냐? 항상 좋은 것은 아니더라.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연구 결과에 대해서, 연구 내용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정보입니다. 논문 타이틀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When is Multilinguality a Curse? Language Modeling for 250 High and Low Resource Languages. 이게 타이틀이 되겠고요. 타일러라는 분이 1저자이고, 그리고 4명의 저자가 있고요. 총 4명의 저자가 있고, 그리고 지금 아카이브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3년 11월에 최초 게시가 되었습니다. 논문의 모티베이션입니다.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 여러 자연 언어 처리 타스크들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는 보통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대량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언어들, 즉 상대적으로 데이터가 부족한 소위 말하는 로우 리소스 랭귀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 흔히 다른 나라 언어, 다른 언어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랭귀지 모델을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로우 리소스 랭귀지의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의 데이터까지도 함께 써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함으로써 해당되는 로우 리소스 랭귀지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 향상을 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 언어를 지원 가능하게 된다는 그런 부가적인 장점도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 언어를 지원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각 언어에 대한 성능은 하락시키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연구 결과는, 이 세 번째 꼭지와 네 번째 꼭지의 연구 결과는, 연구 내용들은 서로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네 번째 꼭지 계속 이 얘기를 해보면, 이런 연구 결과에서 그래서 유명한 이 용어가 있어요. Curse of Multilinguality 라고 해서, 멀티링구얼리티를 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성능의 하락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멀티링구얼리티의 이점에 대한 의문이 아직 말끔히 해소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과연 멀티링구얼리티가 무조건 언어 모델에게 좋은 것일까? 이때 언어의 데이터 양이라든지 언어 모델의 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분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언어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멀티링구얼리티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깔끔하게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점을 이 논문에서는 파고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논문의 프로블럼, 솔루션, 컨트리뷰션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블럼은 뭐냐면 언어 모델에게 멀티링구얼리티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답을 얻어보자 라는 거고요. 이때 주의할 점은 타깃 랭귀지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링구얼리티라고 해서 뭐 100개의 언어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0개 언어를 그냥 마냥 다 잘하기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이미의 타깃 랭귀지는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는 이 타깃 랭귀지에 대한 성능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멀티링구얼리티를 언어 모델에게 부여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솔루션은 어떻게 했는가? 총 252개의 언어에 대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했습니다. 무려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했어요. 252개의 언어에 대해서. 그래서 약 8,400여 개의 멀티링구얼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 1,900여 개의 모노링구얼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팩터들에 대해서 다양한 세팅을 주면서 실험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모델의 크기를 조절을 해봤다고 하고 있고, 타깃 랭귀지 혹은 이제 모노링구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암묵적으로 타깃 랭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셔도 거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의 사이즈 그리고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의 사이즈들을 조절을 해가면서 다양한 세팅 하에서 실험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각 언어가 가진 리소스 규모에 따라서 언어들을 총 4가지로 구분을 짓기도 했어요. 그 규모가 매우 작은 언어들은 로우 리소스드, 매우 많은 언어들은 하이 리소스드, 그리고 이 중간에 또 한 2개 정도 중간격에 해당되는 그룹을 더 추가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총 4가지로 언어들을 구분을 지어서 분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링구얼 데이터셋 사이즈의 경우에는 이때 그 랭귀지 시밀러리티까지 추가로 고려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택틱한 관점에서의 시밀러리티, 지오그래픽 프록시미티, 그리고 렉시컬 시밀러리티 등의 관점에서 그 언어적 유사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 멀티링구얼 데이터셋들을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데이터셋들의 그 사이즈를 이제 세 번째 팩터라고 언급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 이때 그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하는 실제 그 언어는 앞서 소개한 252개 언어라고 해서 252개를 항상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일부분, 그러니까는 그 랭귀지 시밀러리티를 고려를 해서 일부의 언어들을 추려내가지고 멀티링구얼한 그 멀티링구얼리티를 부여하는 그런 실험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재미있는 파인딩을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Low Resource Language, 줄여서 이제 LRL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LRL에 대해서는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Syntactically Similar Language에 대해서 성능 향상 폭이 컸다, 더 많이 컸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계속 그냥 더 무한정 퍼넣으면 그럼 성능이 계속 높아지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다시 성능이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하이 리소스 랭귀지, 줄여서 이제 HRL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이 오히려 성능을 하락시키는 결과가 나왔다를 보여주게 돼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 이미 그 모델의 캐패시티가, 얘네들은 데이터셋 그 양이 많으니까 크니까, 그래서 이미 모델의 캐패시티가 꽉 차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사실 이 논문에서의 메소드가 딱히 뭔가 티어레티컬한 관점에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그 모델의 구조를 제안을 했다든지 아니면 피처를 제안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언급하는 메소드라고 하면 사실 실험 세팅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볼 것은 데이터셋에 대한 준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논문의 저자들은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 소개되어 왔던 과거 연구들, 논문들에서 소개된 데이터셋들을 싹 긁어 모아서 1.5M개 토큰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는 252개의 언어를 선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훨씬 더 많은 언어에 해당되는 데이터셋들을 초기에는 모았는데,
걔네들이 사실 모든 언어들이 다 데이터셋들이 다 많았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 저자들이 딱 그 커트라인을 정했다는 거예요. 1.5M개 토큰만큼의 데이터를 가진 것들만 대상 언어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252개의 언어를 선택은 했지만 5대륙, 그리고 29개의 어족, 그리고 30개의 문자 라이팅 시스템을 커버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피디아나 오스카, 또 No Language Left Behind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지 간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252개의 언어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각 언어는 최소 1.5M개 토큰만큼 이상의 규모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에 대한 프리프로세싱은 어떻게 했는가? 일단 각 언어별로 데이터를 다시 그룹화를 했다. 그 252개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클리닝 작업을 일단 수행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필터링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복을 제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UTF-8 포맷 기준으로 해서 100바이트 이상이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들은 이제 리던던트하다. 그래가지고 그런 텍스트들은 제거를 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언어 모델은 무엇인가? GPT-2를 썼다고 했고요. GPT-2를 그냥 정말 생짜로 처음부터 프리트레이닝을 수행하는 식으로 실험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프리트레이닝이 완료된 GPT-2를 들고 와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학습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GPT-2를 가지고 와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때 그 사이즈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노링구얼 케이스에 대해서 세 가지, 타이니, 미니, 스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멀티링구얼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세 가지, 타이니, 미니, 스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때 똑같이 이제 타이니, 미니, 스몰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모노링구얼에 비해서 멀티링구얼로 넘어가게 되면 토커나이저가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커지면서 당연히 모델에서도 그 파라미터 개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은 프리트레이닝 용도로 1M, 10M, 100M, 1비계의 토큰 해서 총 4가지 사이즈를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밸루에이션, 그러니까 성능평가 용도로 0.5M개짜리의 데이터셋을 마련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장 슬라이드에서 그 252개의 언어들이 각각 다 1.5M개 토큰을 이상을 포함하는 언어들로 선택이 되어졌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1.5M개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중에 0.5M개는 이밸루에이션으로, 나머지 1M개는 프리트레이닝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규모가 적은, 그러니까 로우 리소스 랭귀지들의 경우에도 아무리 데이터가 작아도 252개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다면은 걔는 1.5M개만큼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리트레이닝 용도로는 1M개짜리, 이밸루에이션 용도로는 0.5M개짜리 이 조합으로는 실험이 가능한 거죠. 물론 하이 리소스 랭귀지들은 1비계 토큰으로 이루어진 프리트레이닝 조합으로도 실험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에서는 252개의 언어들 중에서 일단 특정 타겟 랭귀지가 있다고 가정을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타겟 랭귀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 시밀러한 랭귀지 10개 혹은 디시시밀러한 랭귀지 10개를 출연해가지고 걔네들을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보자면은 타깃 랭귀지가 한국어였다. 그럼 한국어랑 비슷한 언어 10개를 출연해가지고 걔네들의 데이터셋을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다. 또 반대로 반대 케이스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한국어랑
디시스밀러한 랭귀지 10개를 출연해가지고 걔네들로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구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때 프리트레이닝 용도로 사용한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의 규모는 10M개짜리, 100M개짜리, 1B개짜리로 이렇게 3가지 종류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이즈가 총 3가지라는 얘기죠. 이때 예를 들어서 10M개짜리다. 그러면은 언어가 10개였기 때문에 각 언어에서 1M개씩 가져와서 10M개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시밀러나 디시시밀러한 언어로서 선택되어지는 언어들은 최소 해당 언어의 100M개만큼의 그 토큰을 가졌을 때 비로소 선택이 가능하게끔 제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구축하려고 예를 들어서 시밀러한 언어를 선택을 했어요. 10개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우 리소스 랭귀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10M개에서는 이제 포함이 됐겠죠, 걔가. 1M개만큼은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걔가. 데이터셋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에서는 걔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른 언어로 이제 바꿔치기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실험이 사실 페어하게 진행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시밀러 혹은 디시시밀러한 언어로서 추려지는 언어들은 최소 100M개짜리 토큰을 가진 그런 그룹의 언어, 그런 수준의 언어로만 제한을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언어 간의 시밀러리티가 사실은 이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구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결국은 제대로 시밀러한 거, 제대로 디시밀러한 거를 데이터 양 때문에 고려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그런 이제 실험 결과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제한 없이 정말로 시밀러, 디시밀러한 것들을 다 출연할 수 있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실험이 가능했다면, 그러면 한층 더 명료한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멀티링구얼 케이스에서도 이제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은 똑같이 0.5M이에요. 왜냐하면은 모노링구얼로 하든 멀티링구얼로 하든 분명한 것은 타깃 랭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타깃 랭귀지에서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것이지, 멀티링구얼 이 데이터셋에 들어온 랭귀지 10개, 얘네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은 타깃 랭귀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 0.5M개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그 시밀러 랭귀지, 디시밀러 랭귀지 실컷 지금 언급을 해왔는데, 과연 이 논문에서는 그 링귀스틱 시밀러리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선 이 논문에서는 그 어떤 언어가 시밀러하다, 디시밀러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밀러리티 스코어에 기반해 가지고 그 어떤 수치 형태로 그거를 다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웨이트 값 형태로 그걸 다루지 않고, 그냥 시밀러하면 시밀러한 거고, 디시밀러하면 디시밀러한 거다. 그래서 실제로 시밀러 랭귀지 10개 뽑았다.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그 시밀러 10개 뽑힌 애들 그 사이에서도 사실은 갭이 상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동급으로 그냥 대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밀러한 언어다 혹은 디시밀러한 언어다, 바이너리 케이스로만 시밀러리티 결과를 다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그러면 시밀러한지 디시밀러한지 어떻게 구했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3가지 시밀러리티 종류들의 그 평균을 구해서,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서 가장 높은 스코어에 해당되는 것을 시밀러, 가장 낮은 스코어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디시밀러 랭귀지로 활용을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래쪽에 있는 3가지는 각각 무엇인가? 첫 번째는 syntactic similarity, 두 번째는 geographic proximity, 그리고 세 번째는 lexical similarity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syntactic similarity는 어떤 그 문법적인, 구문적인 그 유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유사성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geographic proximity는 지리적인 근접성, 그러니까 얼마나 얘네들이 실제로
거리가 가까웠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웠냐, 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lexical similarity.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 두 개 언어 간의 그 vocabulary 토큰들이 얼마나 더 많이 겹치나, 그거를 이제 로그를 씌워서 로가리즘을 취하해서 그것을 lexical similarity 값으로 사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서 소개드린 이 위에 이 두 가지 syntactic similarity와 geographic proximity 같은 경우에는 랭투백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언어가 주어지면 벡터 형태의 값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쓰기 굉장히 편한 거죠. 언어가 들어가면은 그 언어를 특정 관점에서, 특정 그 피처 관점에서의 벡터로 표현을 해줘요. 또한 두 개의 언어가 얼마나 유사한지 그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측정이 이제 가능해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두 언어에 대해서 그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벡터들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통해서 신택틱 시밀러리티와 지오그래픽 프록시미티를 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크나이저의 경우에는 센텐스 피스 토크나이저를 사용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모노링구얼 케이스에서는 32K가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되겠고, 이때 그 32K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가진 모노링구얼 토크나이저를 만들 때에는 해당 언어에서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10K개만큼의 텍스트 라인을 무작위로 추출한 다음에 그걸 사용해서 토크나이저를 학습시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일부만 데이터를 갖고선 지금 학습했냐,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자들은 이렇게 해도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랑 크게 차이 없었다, 그렇게 일단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티링구얼 케이스에서는 타깃 랭귀지의 보캐블러리는 그대로 일단 두었다. 킵을 일단 해놓고 픽스를 시켜놓고, 즉 타깃 랭귀지의 토크나이제이션은 변하지 않게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타깃 랭귀지의 보캐블러리를 그대로 둔 채 나머지 10개의 언어들 각각에서 무작위 추출된 10K개만큼의 텍스트 라인으로 학습된 그 토크나이저를 별도로 만들었다. 얘의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32K짜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깃 랭귀지에 대한 32K짜리의 토크나이저가 있고, 또 멀티링구얼 이 언어들로부터 만든 32K짜리 토크나이저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멀지를 시켰다. 그래서 겹치는 토큰들은 하나로 추려내서, 그래서 멀지드 토커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는 분명히 타깃 랭귀지 토커나이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깃 랭귀지의 보캐블러리는 그대로 픽스를 시켜둔 채 이제 멀지가 수행이 되었다. 확실한 그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타깃 랭귀지의 토커나이제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는 거를 이제 논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experimental setting에 대한 중요한 점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깃 랭귀지가 일단 있다는 거, 그래서 이에 대한 모노링구얼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인을 수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깃 랭귀지에 대해서 시밀러한 또는 디스시밀러한 랭귀지 10개를 추려낸 다음 이것들의 데이터셋을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으로서 함께 사용함으로써 프리트레이닝을 해보았다. 그리고 이때 그렇게 해서 결국엔 타깃 랭귀지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측을 할 건데, 그때 고려할 사항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모노링구얼 데이터셋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멀티링구얼 데이터셋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 모델 자체의 사이즈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고려를 했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 언어들을 282개의 그 언어들을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이 논문에서는 지칭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린 바 있어요. 어디서 그런 언급을 드렸냐면 상당히 앞쪽이었는데요. 네. 여기 있죠. 그 솔루션으로 소개를 드렸을 때 그 모노링구얼 데이터셋 사이즈를 여러 종류를 해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후에, 그리고 각 언어들 각각에 대해서는 또 그 언어가 데이터 양이 적으면 로우 리소스 랭귀지라고 불렀고,
많으면 하이 리소스 랭귀지라고 부른다. 근데 얘네 둘 사이에 중간격인 애들 그룹이 2개가 더 있다. 그래서 총 4가지 그룹으로 해가지고 언어를 구분 지어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는 모노링구얼 데이터셋 사이즈하고 이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죠. 왜냐하면 모노링구얼 데이터셋 사이즈는 어디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렸냐면 여기서 정리해드렸잖아요. 프리트레이닝 용도로 이만큼이고 이밸류에이션은 요만큼이다. 양 자체는 수치로 명확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 그 282개의 그 언어들 중에서 이제 1M개짜리의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만 지원이 가능한 소위 말하는 로우 리소스 랭귀지들이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하이 리소스 랭귀지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의 일부 목록을 여기서 정리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풀 목록은 당연히 논문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살펴보자면 왼쪽에 상단에 있는 것은 이제 하이 리소스 랭귀지들의 일부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참고로 한국어의 경우에는 하이 리소스 랭귀지에 속해요.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안 되었지만 그리고 medium high, mid high 리소스 랭귀지들의 예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medium low, 마지막으로 low 리소스 랭귀지가 오른쪽 하단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능 체크에 사용한 매트릭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처음으로 고려를 했던 건 뭐냐면 이미 타겟 랭귀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이제 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언신 이밸류에이션 데이터, 아까 그 0.5M개 토큰 규모를 가진 이밸류에이션 데이터가 있었죠. 그게 여기서 언신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대상으로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로그 라이클리후드 스코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일단 그렇게 오서들은 정의하고 있고요. 이때 그 타깃 랭귀지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타깃 랭귀지에 대한 보캐블러리를 픽스를 딱 시켜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 스코어를 이제 그 가지고 비교가 가능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한 개의 랭귀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언어들을 사용을 한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서로 다른 타겟 랭귀지에서 생성되는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스코어들이 있었다. 뭐 A 언어에서의 스코어, B 언어에서의 스코어 그런 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것들 간에 1대1 바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다. 토커나이제이션도 서로 다 다르고 데이터도 다르고 학습된 데이터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소위 말하는 패럴렐 데이터셋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다르고 언어 자체의 특징도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로그 라이클리후드 스코어를 바로 사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에서 표기되는 것과 같이 relative 로그 라이클리후드 스코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relative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보시면 여기서 그 랭귀지 모델 M이 있고요. 그리고 그 M 모델이 바라보는 그 언신 그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 W에 대한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죠.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민값.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베이스라인 랭귀지 모델이 바라보는 그 언신 데이터셋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민값. 이거를 서로 빼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relative log likelihood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베이스라인 랭귀지 모델을 어떤 것을 사용할지가 중요할 건데요. 이 논문에서는 모노링구얼 타이니 모델, 제일 작은 모델이죠. 규모면에서 타이니 모델을 썼다. 그리고 1M개의 프리트레이닝 토큰을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한 모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해당되는 타깃 랭귀지에 대해서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진, 가장 작은 캐패시티를 가진 모델이면서 가장 작은 규모의 데이터를 사용한 프리트레이닝이 된 모델이다. 제일 그러니까 그 점수를 제일 잘 못 맞을 것 같은, 제일 엉터리로 나올 것 같은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얘보다 네가 얼마나 더 잘하는지를 보겠다. 네가 얼마나 더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높은지를 보겠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우선 먼저 모노링구얼 모델 퍼포먼스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가로축은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의 그 규모를 의미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세로축은 relative log likelihood를 표기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evaluation 데이터셋에 대한 relative log likelihood다. 그래서 이건 높을수록 좋은 것인데, 여기서 그 색깔별로 해서 주황색은 tiny size, 그리고 초록색은 mini size, 보라색은 small size, 모델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표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여러 언어들에 대해서 다 이제 결과를 얻어낸 것들을 표기를 한 건데, 걔네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 선을 하나 그은 거예요. 걔네들을 다 이제 평균 매겨가지고, 예를 들어 평균 매겨가지고 대표선을 하나 그은 것이죠.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그 내용은 뭐냐면,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여기서는 이제 스몰이라고 써져 있긴 하면 스몰이 타이니나 미디보다 더 큰 거거든요. 타이니가 제일 작은 거고,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relative log likelihood가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 그런 추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이 너무 규모가 작을 때는 얘네들 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데이터셋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점차 더 이제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가로축, 세로축의 의미는 왼쪽 그 그래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언어들만 따로 빼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차이니즈부터 해서 잉글리시까지 4개의 언어들에 대해서 샘플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점선에 해당되는 것이 실제 그 relative log likelihood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선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실제의 그 relative log likelihood가 아니라 그 estimation 된, 그러니까는 임의로 그 추측된, 계산이 되어진 예상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지금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는 일부러 그 수식 모양이나 어떻게 다루는지 디테일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논문에서는 간단하게 이 추세, 이 트렌드를 표기 가능한, 이 표현 가능한 간단한 식을 하나 만들어내서 거기에 그 개수랑 그리고 바이어스 값들을 적절히 찾아내가지고 이것들을 에스티메이션 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뭐 예를 들어보자면 잉글리시의 경우에 주황색이잖아요. 그러면 잉글리시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얼추 이 에스티메이션 된 게 추세가 맞는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주황색 솔리드 라인, 실선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 계산해낸 relative log likelihood로서 계산해낸 게 아니라 에스티메이션 한 수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에스티메이션 한 수치를 보여주는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모노링구얼 데이터셋 중에선 1M개짜리만 가능한 애들도 있고 1M과 10M짜리만 가능한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HARL 같은 경우에 하이 리소스 랭귀지들이 4가지 사이즈에 대해서 모두 실험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랭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실험 결과 부분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걔네들의 예상되는 그 컬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식을 하나 이 논문의 저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보았다, 그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어떠냐, 이렇게 잘 그 추세가, 트렌드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증명을 해낸, 자신들이 제안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사용한 이 에스티메이션 수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relative log likelihood를 값을 추산을 해내서 그걸로 성능 테스트를 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멀티링구얼 모델 퍼포먼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차례인데요. 일단 매트릭에 대해서 좀 추가 작업이 필요해요. 앞서서 이미 relative log likelihood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멀티링구얼 케이스에 대해서 직접 사용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모델 크기가 달라지면 비교가 어렵기도 하고 여러 언어의 데이터가 학습에 동시에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스코어의 차이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해석 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모델 크기를 일단 그 하나의 크기로 가정을 시켜놓고 사실 모델 크기는 당연히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총 3가지 크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정 크기로 예를 들어 뭐 타인이다. 그러면 타인이 모델 크기라고 일단 가정을 해놓은 다음에 렐러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스코어를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되는 그 타인이 모델에서 렐러티브 로그 라이클리드 스코어가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모노링구얼 토큰의 에스티메이티드 개수 그러니까는 그 모노링구얼 그 데이터셋의 그 예상되는 사이즈를 측정을 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이 실험을 왜 하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링구얼 그 랭귀지 모델을 이제 만들기는 할 건데 그 실험을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멀티링구얼리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멀티링구얼리티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 실험에서는 멀티링구얼리티를 통해서 타깃 랭귀지의 퍼포먼스가 어떻게 변하는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노링구얼 데이터셋만 썼을 때의 그 성능에 비해서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쓴 게 얼마나 상대적으로 렐러티브하게 로그 라이클리드 스코어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사실 보고 싶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바꿔 얘기하면 반대로 보면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모델 사이즈는 일단 픽스 시켜 놓은 다음에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에 대해서 만약에 뭐 한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이 사이즈가 한 100이다. 그런데 이 100짜리만큼의 데이터셋을 다 쓰더라도 실제로는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은 사실은 10만큼만 있어도 멀티링구얼 데이터셋 100만큼의 효과를 가지더라. 예를 들면 그런 그 양적인 비교를 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깃 랭귀지 데이터만을 프리트레이닝에 사용한 경우와 논 타깃 랭귀지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시밀러한 혹은 디시시밀러한 랭귀지들로 선택된 애들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 데이터셋을 함께 멀티링구얼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함께 사용한 경우를 1:1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링구얼 프리트레이닝의 효과가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냥 모노링구얼 데이터셋만 쓴 거에 비해서 과연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쓴 게 정말 효과가 있나?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리소스 랭귀지들 같은 경우에는 모노링구얼 데이터셋 사이즈가 많이 작기 때문에 HRL 케이스들을 통하여서 얻은 그 곡선 공식, 아까 제가 그 에스티메이션 공식을 이 논문 저자들이 뭔가를 하나 찾아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죠. 네,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모노링구얼 토큰들에 대해서 몇 개나 필요할지를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실험 결과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결과는 로우 리소스 랭귀지, 그러니까 위쪽 3개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3개의 그림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mid low 리소스 랭귀지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럼 그림이 왜 3개씩 이느냐? 모델 사이즈가 3가지이기 때문에 맨 왼쪽부터 타이니, 가운데 거는 미니, 맨 오른쪽 거는 스몰 사이즈의 모델에 대한 결과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그림이 모두 그 가로축이랑 세로축의 의미는 공유하고 있는데요. 가로축은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의 그 토큰 개수 얼마나 되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10M, 100M, 1B짜리까지 가고 있고요. 세로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Estimated Monolingual Tok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그 그림 안에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이 있는데 파란색 선은 시밀러 랭귀지들에 대한 그 결과를 대표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진한 파란색이 대표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얇고 가는 이 파란색 선들은 다른 이 각각의 모든 그 언어들에 대한 그 결과인 거예요.
시밀러한 랭귀지들을 가지고 얻어낸 그 타깃 랭귀지는 굉장히 많잖아요. 타깃 랭귀지들 각각에 대해서 다 얻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대표 선으로 이렇게 그어 놓은 거다. 디스시밀러 랭귀지들은 빨간색으로 해서 또 빨간색 진한 실선으로 해서 여기 대표로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글뱅이 안에, 동그라미 안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로우 리소스 랭귀지에 대하여서 100M개만큼의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은 그러면 이것들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기는 한다. 왜냐하면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의 그 토큰 개수가 여기서 에스티메이티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로우 리소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1M개짜리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1M개를 기준으로 해서 점선이 그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더니 이거랑 같은 이 100M개짜리 만큼의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사용한 그 성능을 얻으려면은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은 한 1.1개 만큼의 데이터셋이 필요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우 리소스 랭귀지가 1M개만큼의 그 데이터밖에 없다 할지라도 멀티링구얼 데이터셋 100M개가 있다면은 마치 1.1개 모노링구얼 데이터셋이 있었던 만큼의 성능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이 타깃 랭귀지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하지만 이게 반대로 보면 사실 100배잖아요. 차이가 1M, 이건 100M이니까. 타깃 랭귀지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성능 향상에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사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실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또 부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시밀러 랭귀지들에 대해서 사용을 한 것이 그렇지 않은 디스밀러 랭귀지들을 고른 거에 비해서 더 당연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맨 오른쪽 거, 이건 이제 스몰 사이즈의 모델인 경우죠. 제일 큰 사이즈예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이게 보시면 그 100M짜리일 때는 성능이 굉장히 그래도 제법 많이 올라가요. 그죠? 사실 모델 사이즈가 작은 거에 비해서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성능 향상 폭이 이제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그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의 양이 또 그 이상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하락한다는 거, 그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성능이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1.2M개 모노링구얼 토큰과 성능이 비슷해지기는 했다. 그런데 모델의 캐패시티가 남아있을 그런 순간까지는, 예를 들어 여기서 이 100M 정도가 그 순간이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을 더해주는 것이, 프리트레이닝에 더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이게 과도하게 많아지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런 실험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세 개의 그림은 그 미들로우 그룹에 속하는 실험 결과이기 때문에 1M이 아니라 10M 사이즈가 기본으로 해가지고 점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았는데 위와는 좀 양상이 다르죠. 왜냐면 점선 아래로 다 이렇게 치닫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모델 사이즈가 스몰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로우 리소스 랭귀지에서는 스몰 모델 제외하고는 오히려 성능이 좀 하락하고 있더라.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시밀러한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봤었는데요. 이것을 시각적으로 한 번 더 분석을 해본 결과를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왼쪽 거는 신택틱한, 그러니까 그냥 시밀러리티 값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각 팩터별로 쪼개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신택틱한 시밀러리티들을 이렇게 값으로 가로축에서 표기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이제 그 시밀러리티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란색 쪽이 시밀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 거고, 왼쪽은 이제 디스시밀러한 건데, 신택틱 시밀러리티가 실제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높은 거죠. 그랬을 때 이밸류에이션 셋에 대한 렐러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더 안 좋죠. 왼쪽으로 갈수록. 네, 이런
코릴레이션이 있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보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렉시컬 시밀러리티에 대해서 가로축이 있고, 그리고 세로축은 evaluation set에 대한 relative log likelihood다. 이것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팩터가 있었잖아요. similarity에 대해서. 그 중에서 syntactic similarity가 가장 이 차이가 많이 보이는, correlation이 가장, 성능 향상과의 correlation이 가장 큰 팩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세 가지 그 similarity 팩터가 있잖아요. 얘네들 간의 correlation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variance partitioning을 통한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신택틱에 해당되는 동그라미에 다른 두 가지의 팩터들이 많이 영역이 겹쳐지고 있죠. 그러니 이 신택틱한 그 시밀러리티가 사실은 좀 다른 것들과의 코릴레이션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얘만 고려를 한 거랑 신택틱한 것만 고려를 한 거랑 다른 애들을 다 모두 고려한 거랑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더라. 여기서 이거 두 개 더해봤자 0.021이랑 0.001 더해봤자 0.022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아주 작은 차이밖에 나지 않더라. 전체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 결과입니다. 위에 세 개는 medium high에 대한 그 언어들에 대한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100M짜리가 그 모노링구얼 토큰 개수 100M짜리가 기준이고요. 아래쪽 세 개는 high resource language에 대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명확히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결국은 계속 바닥을 치고 있죠. 그렇죠? 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서 high resource language로 향하면 향할수록 더욱 더 무슨 현상이 보입니까? 멀티링구얼리티에 의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하락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를 일단 제일 처음 볼 수 있는 결과이고요.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보자면 멀티링구얼 데이터셋의 크기가 이제 커질수록 더 이제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또 모델 사이즈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더 아래쪽으로 심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거. 그나마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곤두박질 치는 게 약간씩은 더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찰입니다. 모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멀티링구얼리티를 부여하는 것은 해볼만 하다. 그러나 타깃 랭귀지에서의 성능을 제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타깃 랭귀지의 데이터 양을 고려를 해서 멀티링구얼리티 도입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설사 멀티링구얼리티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해당되는 그 멀티링구얼 데이터셋 크기를 늘리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앞에서 본 것처럼 데이터셋 크기를 늘리면 오히려 더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자, 이런 실험 결과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험 세팅에서의 한계점은 분명히 있어요. 저자도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멀티링구얼리티 이슈에 대한 일단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